"저게 대체 뭐야? 어디서 온 거야? 그 낡아빠진 옷은 또 뭐고?" 교실 안이 순식간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캐나다 밴쿠버의 한 중학교. 전학 첫날 한복을 입고 나타난 윤서준을 향한 비웃음이었다. 담당 교사인 미스터 컬린스는 그를 말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은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부추기고 있었다. 서준은 그 기류를 느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키 큰 남학생 하나가 다가와 서준의 머리끈을 잡아당겼다. 노란 원숭이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 모욕적인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서준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기회를 기다렸다. 사흘 뒤 새벽 5시, 서준은 평소처럼 눈을 떴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오늘은 캐나다 과학고등학교 첫 등교일이었다. 백운마을에서 자라며 전주 윤씨 종친회로부터 받은 엄격한 교육 덕분에 일찍 일어나는 건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었다. 거울 앞에 서서 고름을 매만졌다. 하얀 저고리에 진곤색 바지가 단정하게 어울렸다. 처음엔 부모님도 캐나다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겠다는 아들의 고집이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서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은 꺾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생각이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겨울 아침의 풍경을 보며 서준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과학 경시 대회에서 연이어 거둔 우승, 그리고 최연소로 과학고에 입학하던 날의 떨림.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다. 학교 정문을 지나 복도를 걸어 교실로 향했다. 여기저기서 시선이 몰려왔다.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서준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지만 마음 깊숙이선 작은 떨림이 전해졌다. 교실 문을 열자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는 침착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잠시 뒤, 키 크고 건장한 체격의 미스터 콜린스가 교실로 들어왔다. 서준을 보자 콜린스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먼 거적대기를 두르고 왔네 순간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다. 백운마을에서 배운 인내심과 윤씨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를 지탱했다. 하루 종일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시선은 온통 서준에게 쏠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책상 위에 교과서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콜린스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거적대기라는 단어가 반복되며 머릿속을 때렸다. 그렇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과학 문제집을 펼쳤다. 백운마을에서 배운 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했다. 저녁 식사 때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학교는 어땠니? 서준은 담담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부모님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그는 오히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한복을 입었다. 콜린스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수업 중에도 은근히 서준을 겨냥한 말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서준은 묵묵히 수업에 집중했다. 며칠 뒤, 반 친구 이탄이 서준에게 다가왔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처음엔 그저 신기한 눈빛으로만 바라보던 이탄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수업 태도와 문제풀이 실력을 보고 마음이 바뀐 것이다. 서준은 조용히 웃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친구가 생긴 순간이었다. 방과 후, 과학실. 서준은 다가오는 과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며
홀로 실험에 몰두했다. 콜린스가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서준의 실험 노트로 향했다.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리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참았다. 백운 마을에서 배운 절제와 인내의 힘이었다. 그날 밤, 그는 한문 고전을 꺼내 들었다. 조급해 말고 마음을 맑게 하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문장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리라. 과학 경시 대회 예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준은 방과 후마다 과학실로 향했다. 실험 장비를 정리하고 복잡한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반복했다. 백운 마을에서 익힌 집중력 덕분에 주변 소음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타는 거의 매일처럼 과학실 문 앞에 얼굴을 내밀었다. 또 연습하는 거야 대단하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했지만 점점 서준의 곁에 앉아 함께 공부했다. 서준은 이탄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탄은 서준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힘이 있다고 느꼈다.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졌다. 어느 날 이탄이 물었다. 근데 왜 매일 한복을 입는 거야? 솔직히 처음엔 이상했어. 서준은 고개를 들어 이탄을 바라봤다. 내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백운 마을에서 배운 건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라는 거야. 이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서준의 복장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서준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를 존중하게 됐다. 하지만 콜린스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수업 시간마다 서준에게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때로는 대놓고 네가 이 문제를 풀면 인정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순간 숨을 죽였다. 서준이 문제를 마치면 교실이 조용해졌고 콜린스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불만을 품었다. 왜 선생님은 저렇게 구는 거지? 그러나 서준은 이탄에게 말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나도 그분의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그는 콜린스가 과거 한국에서 겪었다는 불쾌한 경험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상처가 지금의 편견으로 남았을 뿐이었다. 예선 전날 밤, 서준은 책상 위에 과학 노트와 함께 한문책을 펼쳤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승리는 없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부모님은 문틈으로 조용히 아들을 지켜봤다. 아들이 긴장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서준아, 내일은 평소처럼 하면 돼. 그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선 당일 아침, 그는 하얀 저고리와 짙은 곤색 바지를 입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대회장 앞은 이미 참가자들로 붐볐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준은 의자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다. 첫 번째 문제를 읽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다. 백운 마을에서 풀었던 유형과 유사했다. 차분하게 연필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그는 마지막 문제까지 꼼꼼히 검토한 뒤 답안지를 제출했다.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이탄이 달려왔다. 어땠어? 괜찮았어.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서 있었다. 결과 발표는 사흘 뒤였다. 그동안 서준은 평소처럼 수업을 들었고 방과 후에는 또 과학실로 향했다. 이타하는 그의 옆자리를 당연하게 차지했다. 둘은 점점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서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복 차림의 전학생을 신기하게만 여겼지만 이제는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사흘 뒤 학교 게시판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 서준은 조용히 뒤에서 결과를 확인했다. 그의 이름이 1등에 올라 있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한복 입은 애가 1등 했대. 그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다. 이탄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봐, 내가 뭘 했어. 얘 진짜 천재라니까. 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자부심이 스쳤다. 하지만 콜린스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축하 인사 대신 차갑게 말했다. 예선이 전부가 아니야. 전국 대회에서 봐야지. 그 말투에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타는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서준이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콜린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서준은 이탄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전국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서준의 하루는 더욱 빡빡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한문 공부를 하고 등교 후엔 수업에 집중, 방과 후엔 실험과 문제풀이.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몇몇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실험을 도와주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서준을 향한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는 비웃음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그를 곱게 보지 않았다. 특히 컬린스와 친한 몇몇은 뒤에서 한복 입고 튀려고 한다든 말을 퍼뜨렸다. 서준은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노트를 펼치고 실험 기록을 덧붙였다. 이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버티는 거구나. 전국대회 전주 금요일 콜린스가 과학실로 찾아왔다. 그는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 시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때 인종차별을 당했던 기억이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 한국과 관련된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서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선생님 마음을 이해해요. 그 한마디에 컬린스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전국 과학 경시 대회 당일 아침,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서준의 마음속엔 묵직한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 입었다. 하얀 저고리에 짙은 곤색 바지, 그리고 고름을 단단히 매며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부모님은 부엌에서 준비한 따뜻한 미역국을 내밀었다. 긴장하지 말고 네가 해오던 대로 하면 돼. 그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서 김이 오르는 미역국의 향이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 주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다들 깔끔한 정장이나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서준은 단연 눈에 띄었다. 한복 차림에 그를 향한 시선들이 자연스럽게 쏠렸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서준은 이미 이런 시선에 익숙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험장에 들어섰다. 시험지가 배부되자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첫 문제를 읽는 순간 예상치 못한 난이도에 심장이 두 번 뛰는 것 같았다. 복잡한 화학 반응식과 물리 공식이 얽힌 문제였다. 옆자리의 학생이 작은 탄식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할 수 있다. 서준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백운마을에서의 수학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 안개 속에서 스승에게 배운 집중법과 호흡법, 그리고 끝없는 연습. 시간이 지날수록 손끝이 빨라졌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는 거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차분히 답을 적었다. 하지만 마지막 응용 문제에선 손이 잠시 멈췄다. 너무 복잡해 한 번에 풀리지 않았다.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과 이탄의 격려가 머릿속에 스쳤다. 포기하지 말자. 그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하나씩 풀어나갔다. 마지막 10분 동안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시험 종료 종이 울리자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답안을 끝까지 채운 만족감과 결과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시험장을 나서는데 이탄이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었다. 어땠어? 최선을 다했어. 서준의 짧은 대답에 이탄은 웃었다.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
그동안 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컬린스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인 비난은 줄어든 듯했다. 다만 수업 중 불시에 서준을 지목해 어려운 문제를 내는 버릇은 여전했다. 어느 날 수업에서 컬린스는 칠판에 복잡한 물리 문제를 적었다. 이거 풀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갔다. 마지막 답을 적는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다. 콜린스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한참 칠판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우개를 들었다. 이탄은 쉬는 시간에 말했다. 선생님이 인정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야. 너만큼 잘하는 사람 없는데 서준은 그저 웃었다. 인정받는 게 목적은 아니야. 결과 발표 이틀 전, 서준은 집에서 한문책을 펼쳤다. 성공은 마음을 지키는 자의 것. 짧은 구절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결과 발표 날, 학교 전체가 술렁이었다. 점심 종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이 컴퓨터실로 몰려갔다. 이탄이 서준을 찾아 달려왔다. 야, 내 이름이 1등이야. 서준이 화면을 확인하자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전국 1위에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학생들이 몰려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단하다. 한복 입은 애가 전국 1등이라니. 교장 선생님도 직접 찾아와 축하했다. 그러나 콜린스는 보이지 않았다. 서준은 조용히 교무실로 갔다. 콜린스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컬린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당황과 미안함이 동시에 비쳤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한복 입은 한국계 학생, 전국 과학경시 대회 1위라는 기사가 나왔다.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이건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과 저를 지켜주신 전통의 힘입니다. 컬린스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이 보여온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서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전국 대회 결과 발표가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서준은 평소처럼 과학실에서 실험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유리 플라스크 속 용액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컬린스가 들어섰다. 그는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서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지난 몇 달간 내가 했던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서준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컬린스의 두 눈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가 한국에서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너에게 부당하게 투영했어. 그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지. 콜린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손끝을 떨며 안경을 벗어 닦았다.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좁은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컬린스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나부터 변하겠다. 그날 이후 컬린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수업 시간에 그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예시를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들과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무엇보다 서준을 대하는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다.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누군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점심시간, 서준의 자리에는 이제 늘 여러 친구들이 모였다. 과학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문화와 꿈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이타는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와 서준에게 써먹으며 웃음을 자아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진심이 고마웠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잦아졌다. 처음 한복을 보고 비웃던 몇몇 아이들도 이제는 서준의 옷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심지어 몇몇은 전통 의상에 대해 물어보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변화에 냉담했다. 복도 한쪽에서 들려오는 비아냥, 뒤에서 속삭이는 험담, 전통옷만 입으면 대단한 줄 아나 봐. 그런 목소리들이 간혹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서준의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탄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실로 향했다. 이제 그런 말들은 그냥 바람 소리처럼 들려. 이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이미 증명했잖아. 말보다 행동이 강하다는 걸. 그 주 금요일 학교 강당에서 작은 시상식이 열렸다. 전국 대회 우승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교장은 단상에서 서준을 소개하며 말했다. 윤서준 학생은 단지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용기와 자부심, 그리고 관용의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서준은 단상 위에서 짧게 인사했다.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콜린스가 다가왔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앞으로는 내 꿈을 전심으로 응원하겠다. 서준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악수였다. 방과 후 과학실에서 서준은 다음 대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콜린스도 곁에 있었다. 그는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의 냉소는 사라지고 대신 열정적인 스승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이타는 실험대를 닦으며 농담을 던졌다. 이제 너랑 선생님은 완전 팀이네. 서준은 웃었다. 그래, 좋은 팀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준은 부모님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콜린스의 사과, 변화, 그리고 학교 분위기의 변화까지. 부모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해낸 거야, 서준아. 네가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이 사람을 바꾼 거지. 서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이탄 선생님, 그리고 제 곁에 있어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거죠. 컬린스의 사과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학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복되는 더 이상 서준을 향한 비웃음이나 수군거림이 없었다. 대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인도에서 온 아르주는 전통 쿠르타를 입었고, 멕시코에서 온 루시아는 화려한 자수를 놓은 블라우스를 입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시도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당해졌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서준이 있었다. 그의 용기와 자부심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힘을 준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이탄이 서준 옆에 서서 말했다. 이제 너의 한복은 이 학교에서 그냥 평범한 옷이 됐어.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해낸 거네. 점심시간, 서준의 자리에는 6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각자의 도시, 나라, 그리고 가족 이야기가 오갔다. 서준은 한국의 설날과 추석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타는 캐나다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루시아는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다. 컬린스도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업 시간마다 그는 다양한 문화권의 과학자와 발명가를 소개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의 언어로 연결될 수 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과 후 콜린스는 서준을 과학실로 불렀다. 서준, 너 다음 달 국제 청소년 과학 포럼 초청받았다더라. 축하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 네가 해낸 거야. 난 그저 뒤에서 밀어줬을 뿐. 그 주말, 서준은 이탄과 함께 시내 도서관에 갔다. 이탄은 한국어 회화를 연습하고 있었고, 서준은 과학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다. 둘은 카페에 앉아 책을 펴놓고 대화를 이어갔다. 서준, 너한테 진정한 승리가 뭐야? 이탄의 질문에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 이탄은 그 대답을 조용히 곱씹었다. 3월의 마지막 주, 학교 강당에서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가 열렸다. 콜린스는 개회사를 맡았다. 오늘 이 행사가 가능했던 건 한 학생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서준,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엔 따뜻한 열기가 퍼졌다. 행사 중 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전통 의상과 음식을 선보였다. 서준은 한복을 입고 송편을 나누어 주었다. 이타는 그 옆에서 안녕하세요를 연습한 대로 인사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 촬영 코너에서는 서준과 이탄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콜린스가 서준에게 다가왔다. 넌 이제 이 학교의 상징 같은 존재야.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지.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리고 백운마을의 맑은 공기가 떠올랐다. 그곳에서 배운 인내와 절제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다. 그날 밤, 서준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나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었다. 비웃음과 편견은 나를 시험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승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은 서준은 창문 밖 별빛을 바라봤다. 마치 그 별들이 그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뒤 이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나도 다음 주부터 전통옷 입고 다닐 거야. 정말 그래. 나도 내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졌어. 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몇 달 뒤, 그러니까 서준은 국제 청소년 과학 포럼에 참석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곳에서도 그는 한복을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백운 마을에서 배운 것, 캐나다에서 겪은 변화, 그리고 진정한 승리에 대한 깨달음. 포럼이 끝난 뒤 서준은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큰 도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학교로 돌아온 첫날, 복도 끝에서 콜린스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용서, 존중,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 그날 오후, 이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은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이탄이 웃었다. 그래, 앞으로 더 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겠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서준의 마음속엔 백운 마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길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